안녕하세요. 똑똑한 형 팀장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성장하며 매년 200여 개 업체를 자문해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을 받는데 신용점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각 기관별로 몇 점 정도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커트라인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몇 점 정도의 이제 신용점수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관별 신용점수 기준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많이들 관심을 갖는 이제 자금인데요. 일단 실질적인 신용점수 80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요 정도 되면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장은 이제 700점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심사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좀 긍정적인 검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사가 강화돼서 저신용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높은 신용 점수가 좀 요구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보다 조금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780점 이상이고, 그다음에 권장은 680점이고요. 최소는 600점입니다. 실제로 대표님들께 조언을 드릴 때 만약에 신용점수가 낮다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으로 한번 좀 조언을 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방향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780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대부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안정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신용점수가 높으면은 이제 더 좋겠지만은 권장 신용점수 680점이라도 좀 도전을 해볼만 하고요. 정말로 좀 낮다, 600점 이하이시면은 이제 저신용자 대상 프로그램을 좀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여기는 800점 이상이고요. 좀 높은 편이죠. 권장은 700점 이상이고 최저는 680점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아무래도 재단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 기업일수록 조금 더 가점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가점을 받아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800점 이상이면은 좀 유리하다. 그리고 권장 신용점수 700점일 경우에는 추가 심사 항목들을 봐서 신용점수를 좀 더 보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용점수가 낮으면은 이제 보증 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신용점수를 요구를 하는데요. 일단 실질적인 신용점수 850점, 권장은 750점이고 최소는 이제 680점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력 평가를 좀 높게 받아서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보완은 가능하나 그래도 좀 높은 신용점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제 800점 이상의 신용점수를 갖추면 좀 안정적으로 정책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고요. 권장은 700점 이상이고 여기서 이제 부족한 신용점수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나 성장 가능성으로 좀 보완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용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최소 요건에 충족이 될 경우 좀 적극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은 자금이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햇살론 세이망 홀씨를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대표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서 실질적인 신용점수랑 권장 최소 신용 점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보통 좀 당황해 하시는 게 법인 대표님들의 신용 점수를 볼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보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물어요. 아니 법인 신용 등급 따로 있고 나는 난데 왜 내 신용 점수까지 보냐. 생각해보면 법인의 대표님은 법인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점수 관리가 좀 중요한데 대표님들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높으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갑자기 좀 사용이 돼야 될 때가 있거나 자금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대출을 여러 군데서 많이 쓰시거나 하면은 신용 점수 그냥 생각보다 팍팍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항상 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실제로 자금이 풀리는 사례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경기도 화성에 이제 위치한 업체고요.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부분들 다 여쭤보다가 신용 점수를 듣고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650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까 최소 신용 점수 680점이어야 지원할까 말까인데 650점이면 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서에 쓸 내용도 좀 많고, 그리고 대표님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건축 관련해가지고 거래처들이 돈이 안 들어오고 나갈 돈은 많고 해서 급하게 좀 돈을 이금융권에서 많이 써서 떨어지셨더라고요. 조금 보완하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서랑 인증서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인증서라 하면은 이제 기술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특허나 그 외 인증서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 과정 동안 대표님 신용점수를 좀 올렸어요. 작게 있는 이금융권 있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고요. 중간중간에 올릴 수 있는 신용점수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대표님 신용점수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래도 710점까지 올려서 지원을 했어요. 이제 신용점수가 낮으면 재단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했고, 대표님 기존 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 번 더 느꼈던 게 신용점수가 너무 중요하지만 신용점수가 낮다면은 우리가 그 외의 가점을 통해서 정책 자금에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됐고요. 신용점수가 생각보다 낮고 이 점수 가지고 가능은 한가라는 의문이 드실 때, 그럴 때 한번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셔도 되고요. 저희 첫 번째 미팅은 100%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